펄 아카데미는 표면 처리 분야의 기술을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표면 처리 기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유가 크롬은 규제 물질인데 유가 크롬 도금을 해도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갖다가 가끔 받곤 합니다. 이런 질문인데 일반인이나 아니면 산업계, 또 학계, 실제로 도금을 하시는 분들한테 받기도 합니다. 다들 미래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언제? 그거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규제 물질이라면서 현재 유가 크롬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는 그런 뉘앙스를 줄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가 크롬은 규제 물질이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 넘어가야 될 것이 규제라는 말입니다. 규제라는 말은 일단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뭐 규정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쓸 수는 있지만은 어떤 그런 어느 정도 양,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갖다가 무조건 쓰지 말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카톡을 올려놨는데 누가 이제 물건을 샀는데 아마 이어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크롬 도금, 유가 크롬 도금한 파트가 있다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지 거기서 이제 누가 유해 물질인 또 규제 물질인 유가 크롬을 써도 되냐고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고 막 그렇게 댓글이 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또 누가 한 명이 또 그런 사람이 꼭 있죠. 그게 로스나 그 다음에 ELV에서 못 쓰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쁜 거다. 그 다음에 물어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파신 분은 실제로 도금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중에 답이 뭐 삼가 크롬 도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삼가 크롬 도금은 괜찮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규제라는 것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한도를 쓰는 거예요. 뭐 기준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복장을 규제한다 그러면 무슨 뭐 짧은 치마를 입지 마라 아니면 뭐 하여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화려한 그걸 입지 마라 교복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두발 규제했을 때도 파마를 하지 마라 염색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두발을 금지한다 그러면 되게 헷갈린 거죠. 복장을 금지한다 그런 거하고 뭐 더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금지라는 것은 법이나 규칙이나 그 명령 따위로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그렇기 때문에 유가 크롬을 금지한다 도금을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크롬은 원자번호 24번의 원소로서 단단하고 광택이 나며 부식이 강해 도금과 스테인리스 강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다음 화합물들이 여러가지 색을 가지기 때문에 크로미움, 라틴어로는 칼라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이름을 따게 됐고요. 화합물들은 여러 색깔의 안료, 고성능의 자기 테이프, 매염제, 그 다음 무드질제라고 그러죠. 동물의 그 가죽을 갖다가 가공하는 데 쓰이는 물질, 그 다음 말리늄 등의 그 보호피막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는 우리가 식당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스푼입니다. 뒤에를 한번 보시면은 아마 188 아니면 뭐 304 해가지고 18크롬 팔리켈의 스테인리스 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그 싱크대 여기도 304로 했을 때 188 8크롬 18크롬의 팔리켈 그런 스테인리스 강으로 해서 크롬을 쓰고 있고요. 오른쪽 밑에는 하레이 데이비슨의 그런 오토바이의 이제 부품입니다. 부쩍 반짝거리죠. 이제 전형적인 크롬 도구입니다. 그래서 크롬이라는 원소는 우리 주위에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늘 만지고 그러는 물건입니다. 크롬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보면은 구글의 검색 엔진인 크롬이 있을 거예요.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걸 처음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저걸 왜 크롬이라는 이름을 줬을까 해서 구글링을 해봤는데 보시면 오른쪽은 1952년에 그 캐딜락입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그 크롬 도금되어 있고 번쩍거린 차가 하나의 그런 로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을 만들 때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은 그런 엔지니어들이 그 스피드 크롬이라면 떠오르는 게 Shiny Fast Engine and Cars 해가지고 옛날 그 번쩍거리면서 달리는 차로 검색이 그렇게 빨리 멋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크롬 이온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는 게 산화 상태가 다른 여러 가지 화합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화 상태가 플러스 3과 플러스 6인 화합물들이 가장 흔하고, 실제로 뭐 마이너스 2가부터 뭐 플러스 5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 크롬, 그냥 금속 그 자체는 우리 여기서는 0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메탈 크롬은 0가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3가의 경우에는 CrCl3, 그 다음 Cr2O3, Cr2SO4, 3 해가지고 3가 크롬의 화합물들은 초록색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6가 크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빨간색 계통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깔이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구별이 되고요. 또 다른 원소들 화합물도 또 자기 특유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크롬이라는 게 인체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고 규제를 하겠죠. 근데 좀 복잡해요. 이거는 왼쪽을 보시면 중앙일보에 나왔던 걸로서 병주고 약주는 크롬, 6가 크롬은 천식 폐암을 유발하고 3가 크롬은 당뇨병 등의 개선이 된다. 그렇게 돼서 3가 크롬은 실제로 사람의 당대사를 돕는 유익한 금속이고 반드시 필요한 금속입니다. 저 오른쪽에는 그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그 무기질 탐구라는 그런 칼럼에서 지상 최대의 반전, 크롬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얼굴의 크롬, 중금속 크롬과 필수 미량 영양소 크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 크롬은 중금속으로 해서 유해하고 3가 크롬은 몸에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3가 크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유동물에서 당과 지질대사에 관여하면서 인슐린과 함께 혈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3가 크롬 산화물은 또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광을 낼 때 쓰는 청봉이라 부르는 거예요. 연마제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도 많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식품을 갖다 일에 섭취할 때 섭취하게 되는 크롬의 함량을 갖다가 측정해 놓은 건데, 일단 가장 높은 게 파인애플이에요. 200g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는데 22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홍합이 70g일 때 17.9, 소고기가 60g일 때 13.9, 또 돼지고기가 60g일 때 3.1 마이크로그램, 참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매일 먹는 음식들에서 섭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에는 또 대부분 이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삼가 크롬은 이제 몸에 있고요. 그렇게 몸에 나쁜 게 아니라 당 대사를 하는 필수 원소의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금속 크롬이에요. 여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도금이 된 크롬은 금속 크롬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롬 0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기 중에서는 산소와 반응해서 안정적인 Cr2O3 산화막으로 덮임으로 사람이 접촉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스테인리스 강도 표면에 Cr2O3 산화 피막이 형성됨으로써 매우 우수한 내익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왼쪽은 스테인리스 강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뭐 식칼이라든지 주방기구, 텀블러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옛날에도 실제로 그런 제가 겪은 거로는 누가 이제 전화 와서 어디 세일즈맨이 와서 냄비를 파는데 스테인리스 강엔 크롬이 있기 때문에 물을 끓이든지 하면은 중금속이 녹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특수 스테인리스 냄비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비싼 값이었는데 사라고 하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거긴 게 304라고 써 있는데 이게 특수금속이라고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실제로 옛날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지가위,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이제 가지를 자르는 가위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위로 자를 경우에 그 스테인리스하고 가지의 잘린 면하고 접촉하니까 거길 통해서 중금속이 그 나무로 들어가고 결국 과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설명을 해줘도 근데 사실을 안 믿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세일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걱정할 수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용출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
그 다음에 세수를 하겠죠. 수도꼭지를 틀고 물이 나오고, 그 다음 화장실을 일을 봐도 또 물을 내리려고 그러면은 보세요,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죠. 그게 다 뭡니까? 스테인레스든지 크롬 도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어떤 냄비에서 하는지, 그 다음에 숟가락을 보실 때 뭐 집이 좋으면 뭐 금수저도 있고, 뭐 금수저는 없겠네요, 은수저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그렇죠, 스테인레스로 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 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오른쪽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꼭지가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좀 과장되게 옛날에 많이 쓰던 그런 자동차의 범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령,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실린더 로드입니다. 이거 다 크롬 도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크롬에 노출되었을 때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전혀. 왜냐면은 메탈 크롬 상태이고 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녹아날 수 있는 그런 금속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녹아난다 그러면 스테인레스라는 것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체에 문제가 없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 크롬. 문제가 된 유가 크롬은 산화성이 강하고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피부로 흡수되며 취사량은 50에서 60mg/kg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70kg의 체중이면은 3.5에서 4.2g을 먹으면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일부러 먹기 전에는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금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유가 크롬을 한다 그러지만은 요즘 워낙 스크럽으로 해가지고 배기 시설도 잘 돼 있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도금조 근처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 쪽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이 보통 생활하는 환경에선. 그 다음에 이건 유가 크롬은 위험한 게 맞고 바람인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캔서, 또 뮤테이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유가 크롬을 쓸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여드린 것처럼 덴저에서 헥사브런트 크로미움 가지고 캔서 해저드 해가지고 그런 경고 표시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안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가 크롬, 헥스브런트 크롬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LV에서 End of Life Vehicle 해서 폐차에서 유가 크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유가 크롬을 함유한 것을 규제를 했습니다. 폐차입니다. 폐차했을 경우에. 그 다음 로스,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자제품에도 유가 크롬을 함유한 것을 규제를 했습니다. 아주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좀 잘 쓰는 그런 볼트 같은 경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 크로메이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을 못합니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냐면 방청 처리용 코팅, 코로전 프리벤티브 코팅이나 뭐 화성 처리, 그리고 아연 도금이나 알루미늄 합금상의 유가 크로메이트, 그리고 영어로 하면 크로메이트 컨버전 코팅인데요. 아래가 그런 용도들이고, 이제 그런 크로메이트가 되어 있는 볼트라든지 구조물들, 이런 것들은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요즘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유가 크롬 도금하고 유가 크로메이트. 크로메이트 처리는 도금이 아닙니다. 즉 금속 크롬의 피막이 아니고요. 화학물질, 유가 크롬이 금속 표면과 반응하여서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림이 유가 크롬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화학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연도금에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크롬산이 일단 아연과 반응해서 ZnCrO4라는 화합물을 만들고요. 이것이 일단 유가 크롬이 되는 겁니다. 유가가 되는 거죠. 유가 크로메이트 피막에 대해서 보면은 유가 크롬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ZnCrO4, 그러니까 자기 수복 효과를 보이고요. 삼각 크롬으로 CrOH3, 그 다음에 수화물입니다. 물이 붙어 있는데 장벽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복잡한데, 일단은 아연이라든지, 일단 아연 얘기를 하면 아연 같은 경우는 내익성을 갖고 있지만은 일단 대기 중에 산소라든지 물하고 반응하면은 자신이 이제 일단 부식이 됩니다.
아주 하얗게 이제 변하고요. 이제 그런 피막을 갖다 ZNOH2 해서 이렇게 하면 ZNO라든지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물감을 쓸 때 쓰는 안료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 내익성을 갖기 위해서 철강에는 아연 도금을 한 다음에 반드시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볼트너트 그런 거고요. 오른쪽을 그림을 보시면 아연 도금이 있고 그 위에 크로메이트 피막이라는 것이 올라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아주 자기 수복, 셀프 힐링 이펙트하고 베리어 이펙트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드릴게요. 자, 아연 도금의 크로메이트를 처리했을 때는 공기 중에 산소하고 아연의 반응을 갖다가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연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아연이 산화되는 걸 막겠죠. 그래서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장벽이라는 거예요. 베리어가 돼서. 근데 실제로 육각 크로메이트가 내익성을 발휘하는 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만드는 물건이고 사용 중에는 그런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날 수 있어요. 스크래치 나가지고 크로메이트 피막이, 아까 말씀드린 장벽이 깨졌을 때는 그 피막 중에 있는 육각 크롬이 녹아나면서 물과 반응해서 다시 보호 피막을 만듭니다. 그걸 자기 수복 효과라고 그래서 깨져도 자기가 녹아가지고 그 자리를 메꿔주기 때문에 내익성이 나는데, 문제는 여기서 육각 크롬이 녹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오래됐을 때 그것들이 토양이라든지 그런 쪽에 육각 크롬을 용출해서 오염시키지 않을까, 그걸 걱정해서 이제 ELV가 나온 겁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로스 같은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제 발의됐고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는 그런 전자제품이라든지 전기제품에서 어떤 특정한 위험 물질이 쓰는 것을 제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는 그런 마찬가지 ELV처럼 전자제품이라든지 전기제품을 갖다가 가전제품에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게, 그런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제품에서는 납, PB, 그 다음 수은, 그 다음 크롬 육가는 중량비로 최대 0.1%까지만 허용을 한다. 그 다음에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엄격하게 중량비로 최대 0.01%까지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를 넣어도 됐느냐 그게 아니라, 만들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들어간 것들의 이 양까지 규제를 해서 그게 0.1%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넣지 말라, 처음부터 넣지 않는 것들이 맞겠죠. 그 다음에 EL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에서도 PB, 수은, 육각 크롬을 프리로 한다. 여기서 프리라는 의미는 최대 0.1%까지, 카드뮴은 0.01% 이하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와 ELV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에서 육각 크롬이나 다른 물질 코팅을 규제하는 겁니다. 즉 공정상에서 육각 크롬이나 다른 물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에 육각 크롬이 있으면은 안 된다. 프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공정 중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 근데 공정 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스하고 ELV가 적용한 다음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정리를 했는데, 아연도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육각 크로메이트를 사용했던 것을 삼각 페이시베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삼각 페이시베이션은 삼각 크롬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많이 적용된 제품은 볼트, 유압 호스, 그다음 유압 개간 커넥터, 그다음 복합 피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다크로 처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지오매트, 그다음 델타 코팅으로 바뀌었고, 그다음 튜브에서도 육각 크로메이트하고 불소 수지 처리하는 것들을 삼각 크롬하고 불소 수지 처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아연도금 강판, 전기 아연도금이라든지 용융 아연도금판은 크로메이트를 써있는데 지금은 크롬 프리 강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강판에서는 크롬 프리인데 나머지는 크롬 프리를 갖다가 쓸 수 없나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강판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에서 워낙 처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삼가크롬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크롬 프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 뭐 작동류의 탱크, 뭐 브라켓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이후에는 유가 크로메이트 처리는 유가 크롬 프리 처리로 대체가 되어서 현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 속여서 그렇게 팔고 그런 건 없나요? 충분히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적용되는 제품들이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우리로 하면은 뭐 삼성이라든지 LG, 현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가 크롬 등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유가 크롬은 CrO3 유가입니다. 250g/L의 황산 3g/L를 넣는 도금용액에서 일반적으로 전기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림 보시면 여러가지 뭐 번쩍거리는 것들이 많죠. 여기는 유가 크롬을 쓰는데 왜 괜찮나요? 이 최종 산물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오토바이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도 있지만은 유가 크롬을 써서 금속 크롬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금은 공정상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로스에서. 이 최종 제품은 메탈 크롬이기 때문에 유가 크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유가 크롬을 쓰지 말라는데 왜 유가 크롬 도금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유가 크롬 도금은 공정상의 거고요. 최종 제품에는 유가 크롬이 없습니다. 그 다음 유가 크로메이트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실생활에서 보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광택이 있는 그런 크롬 도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에서의 그런 수은 유가 크롬을 프리로 한다. 여기서 프리는 0.1% 이하까지만 허용을 한다. 카드뮴의 경우에는 0.01% 이하를 의미한다. 자, 근데 납이나 수은 카드뮴과 달리 크롬은 크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크롬 유가만 허용이 안 된 겁니다. 그때 유가가 아닌 메탈 크롬, 또 그 다음에 아까 삼가 크롬은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로스나 ELV는 최종 제품의 어떤 경로든 그 PB, 그 다음에 카드뮴, 수은, 유가 크롬은 규정치 이상일 것, 최종 제품에 공정 중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가 크롬 도금은 금지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가 크롬 도금을 하여도 제품에 유가 크롬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란 결론입니다. 일단 뭐 정리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리치입니다. 리치에선 또 유가 크롬을 갖다가 규제하느냐 안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이 좀 잘 했는지 또 알아듣게 했는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뭐 첫 시간이었으니까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말씀드린 리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